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뉴욕 총영사관과 UN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의 지난 광복절 막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김 영사는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뭐가 문제인지 되물었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총영사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맨해튼 주 UN 대표부에서 열린 국정감사.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논란이 된 김의환 뉴욕 총영사의 발언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김 총영사의 광복절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총영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총영사의 언행은 한국의 공무원인지 정치인이나 유튜버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총영사는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정치 중립성 위반의 소지가 있는 극단적인 정치 편향 발언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 한인사회의 화합과 광복절 우리 동포들에 대한 자긍심 이런 부분을 훼손시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극단적 편향입니까? 지금 저 국감 받으면서 지금 그걸 아니 말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말씀 자체가 추상적이시니까 어떤 게 극단적 편향입니까? 제가 미국에 감사를 표한 게 극단적 편향입니까? 오히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많이 훼손해서요.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으면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지자 위원장을 맡은 김석기 의원이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김기현 의원도 용어 선택 등 유의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김 총영사는 제주 4.3 당시 국군과 경찰의 희생도 많았다고 답했고 5.18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비극인데 다만 물론 무고한 양민들이 뭐 학살이라는 표현이 뭐 어쩌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국군과 경찰 그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주 UN 대표부 국감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5명 등 8명의 의원이 두 기관을 상대로 3시간여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밤하늘이 촛불로 수놓아졌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은 사망한 빅토리아 이 씨의 26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포트리타운의 중심에 자리한 광장에서 빅토리아 이 씨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작은 광장 여기저기에 이 씨를 추모하는 각종 이벤트가 준비됐고 오후 6시 이곳에 모인 주민들이 함께 이 씨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연방 상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의원도 참석해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onored I am to be able to stand with this community in Fort Lee to make sure that we are all continuing the memory of Victoria Lee, be able to stand alongside her family, make sure that we have justice, that we have the answers, that we have the energy forward to make sure that the family has what they need and this community has what they need to make sure this never happens again. 뉴저지 주 하원 엘렌박 의원도 이 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주 하원에서 정신건강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가가 함께 출동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의 추모는 피부색도 민족도 넘어서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흑인단체, 관계자들과 중국 등 다른 커뮤니티도 자리를 함께하고 공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염원했습니다. 빅토리아의 아버지는 이 씨의 생일날을 함께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포트리타운의 총격 경찰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저는 퍼트리 시장님 또는 경찰서장님께 요청합니다. 퍼트리 당국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중 책임 있는 사람들을 가려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 조치는 저희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요? 참석자들은 다 함께 손에 촛불을 들고 광장 주변을 행진하며 빅토리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플러싱에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침묵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7주년을 맞이하는 침묵행진은 뉴욕 가정상담소 하반기 가장 큰 연례 행사로 침묵을 깨고 폭력을 없애자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정치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침묵행진은 오후 4시 플러싱 109 경찰서 앞을 출발해 루즈벨트 애비뉴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행진하고 플러싱 도서관 앞에서 북소리와 함께 침묵을 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지역 사회가 함께 모여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가정폭력 방지의 달인 매년 10월 플러싱 일대에서 침묵행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 years, and in those 27 years, it has grown. And what that is, it is a testament that domestic violence is no longer an issue that is going to be handled behind closed doors. It is no longer a private issue, but it is a societal issue. It is a community issue. It is an issue that is going to come out into the open, and we as a community and as a society will stand against. 특히 이번 침묵행진에는 실제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앞으로도 침묵을 넘어서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젠더 기반의 폭력을 이겨낸 이민 생존자들의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가 창립 28주년을 기념하는 기금 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25일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한계를 뛰어넘어 그 이상으로를 주제로 개최되는 기금 모금 행사는 뉴저지주 최초의 한인 주 하원 의원인 엘렌 박 의원이 기조 연설을 맡고 다큐멘터리 초선을 연출한 조셉 전 감독이 한국 문화유산 교육상을, 플러싱 한인 회장을 역임한 이 에스더 전 회장이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키노트로서 이제 엘렌 박 위원님도 오셔서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시고, 그거 외에도 또 문화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풍성하게 준비한 부분들도 있어서 한국에서 오시는 코미디언 분들이나 아니면 미국계 코미디언 분들도 이제 공연을 하시고 노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창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민참여센터는 올해 행사는 차세대로의 세대 교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며 차세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세대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 차세들이 이제 여기 미주 사회에 나와서 우리 동포 사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1996년 설립된 시민참여센터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캠페인, 시민참여 교육 및 소기업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모두가 권리를 지키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한인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세대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참여센터가 더 많은 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커뮤니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모금 행사는 오는 25일 저녁 6시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개최되며 기금 모금 행사 참여는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합주는 여전히 박빙 구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밖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8에서 10일 전국의 투표 의향층 유권자 1,4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52%,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1일 사이에 진행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0%를 얻어 48%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차로 앞섰던 것보다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무당층 유권자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4%로 해리스 부통령 44%를 크게 앞섰습니다. 남성의 경우 5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여성은 57%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해 성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와는 달리 일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퀴닉피엑대가 지난 10에서 14일 조지아주 투표 의향층 유권자 13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의 지지를 얻어 45%에 그친 해리스 부통령에게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관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사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오차 범위 내 박빙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이 홍역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 후 돌아온 주민이 홍역에 감염됐으며 귀국 후 주내 여러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 10일 맘모스 카운티에서 홍역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홍역 백신 예방 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해외여행 중 감염된 경우로 귀국 후 뉴저지 여러 장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어 주민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국은 확진자의 방문 장소, 시간 등 기록을 보건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동선이 겹치는 주민은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채기 등 공기로 감염되는 홍역은 화씨 104도 이상까지 치솟는 고열과 기침, 눈물, 콧물, 눈 충혈, 발진 등의 증상을 시작으로 3에서 5일 후 이마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목, 몸통, 팔, 다리, 발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CDC에 따르면 홍역은 특히 5세 미만 어린이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폐렴과 뇌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뉴저지주 홍역 확진자는 1월과 6월 각각 1명씩 2명이 확인됐으며 뉴욕시에서는 지난 8월 23일 현재 홍역 확진자가 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원 달러 환율이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확산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원 오른 1,372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강달러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기가 3분기에도 3%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에 미국과 주요국 간 금리 인하 기대가 엇갈리자 달러화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어제 정오 기준 103.59로 일주일 새 0.64% 상승하며 8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 달러화를 제외한 주요 기축 통화는 각국의 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선 이슈도 강달러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으로 달러는 이달 약 3%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및 세금 정책이 채권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원 달러 환율이 1,38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베팅 사이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60%에 근접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올해 세금 보고 연장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금 보고 마감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1,900만 명에 달합니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연장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있다며 마감 기한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체납 세금이 있거나 미처 세금을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이라면 세금 납부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는 어제 많은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연장하면 미납 세금에 대한 지불도 미뤄져 과태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세금은 4월 15일까지 이미 납부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보고를 마치고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매달 미납 세금의 5%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미납 세금의 25%를 넘지는 않지만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체납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매달 0.5%의 과태료와 이자는 세금 보고를 연장해도 모두 가산됩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장 72개월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까지 포함한 체납 세금 금액이 $50,000 이하일 경우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심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납세금 미납분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고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